안녕하세요. 수의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빗방울이 창가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처럼 투명하고 평온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인생의 결정체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 취급을 받으며 불길 속에 던져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30년간 세상의 모든 숨소리를 담아온 한 예술가와 그가 묵묵히 쌓아온 기록을 쓰레기라 비웃으며 소각장에 던져버린 오만한 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한 노인의 정성을 멸시했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의문의 인물이 왜 연기가 자욱한 잿더미를 미친 듯이 뒤지며 오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최첨단 기술도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진짜 소리의 정체와 그 가치를 몰라본 대가로 벌어진 기막힌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저와 같은 시대를 걸어오신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찬란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수십 년간 낡은 녹음기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전국의 깊은 숲과 파도치는 바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낡은 시장통의 소리들을 담아온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두고 소리 사냥꾼이라고 부르더군요. 참으로 과분하고도 정겨운 별명이지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디지털 기술이나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묵직한 마이크를 들고 자연 앞에 서서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사람들의 땀내 나는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뿐이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쫓아온 것은 숫자로 계산된 완벽한 음향이 아니라 우리네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진짜 소리 단 하나였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 골목길 어귀에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 비 오는 날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던 빗방울 소리.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누런 통닭 봉투가 부스럭거리던 그 다정했던 소리들을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참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 소리들 속에는 분명 우리를 숨쉬게 하던 따스한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마에 주름이 늘어갈수록 그 시절 고향의 소리와 부모님의 채취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은 저만의 고집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매정할 만큼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제 낡고 허름한 아날로그 작업실 바로 옆에 번쩍이는 통유리로 무장한 최첨단 AI 음향 연구소가 들어서더군요. 테크사운드라는 이름의 그곳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소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젊은 강 대표는 제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익지익거리는 소음 좀 안 나게 해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낡은 녹음실을 갈랐습니다. 영감님,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무결점 사운드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런 지익지익거리는 낡은 테이프 소리가 섞이면 우리 데이터가 오염된다고요. 당장 치우세요. 아니면 이 곰팡이 냄새나는 릴 테이프들 당장 소각장에 처박을 겁니다. 그 서슬퍼런 젊은이의 눈빛 앞에서 저는 문득 우리네 중년들이 겪고 있는 쓸쓸한 자화상을 보는 듯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렸건만 어느새 세상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서 있는 우리네 구분등 같아서 말이지요. 세상은 이제 낡고 느린 것들을 한낱 소음 공해로 치부해버리는 듯 했습니다. 강 대표의 눈에 제 작업실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디지털 합성음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완벽한 미래라며 틈만 나면
제 작은 녹음실을 철거하려 압박해 왔습니다. 기계가 1초 만에 만들어내는 인공의 새소리와 파도 소리. 물론 그것들은 잡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어딘가 텅 비어 있는 차갑고 시린 플라스틱 조각처럼 들렸지요. 우리네 인생이 어디 잡음 하나 없이 매끄럽기만 하던가요?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비바람에 깎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만들어낸 거친 숨소리들이 엉켜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리저리 치이며 얻은 굳은 살 남편과 아내로 살아오며 수없이 삼켜야 했던 서운함과 미안함의 한숨들. 그 모든 지익거리는 삶의 잡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람의 냄새를 이 테이프들에 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효율만을 쫓는 세상 속에서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의 느릿한 발걸음은 그저 답답한 장애물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명예퇴직을 당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아버지들, 다 큰 자식들의 빈방을 청소하며 홀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어머니들의 고독. 그 짙은 외로움이 제 낡은 녹음실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느려졌을 뿐인데 우리 안에 쌓인 세월의 지혜는 어느새 쓸모없는 고집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조차 아버지, 어머니는 요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세요라는 핀잔을 들을 때면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강 대표의 멸시. 어린 시선은 마치 세상이 우리 세대를 향해 던지는 차가운 시선 같아서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돌아가는 릴 테이프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물러나 고독이라는 그림자와 기나긴 화해를 해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 대표의 모진 말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테이프 상자들을 하나둘 꺼내어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입니다.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새어버릴 때까지 제 청춘과 맞바꾼 시간들이 이 갈색 마그네틱 테이프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이 테이프들 안에는 단순히 자연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지금은 하늘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마당에서 된장을 푸시며 흥얼거리시던 굽은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대던 생명의 소리, 젊은 날 아내와 밤늦도록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두런두런한 대화 소리, 그리고 중마고우들과 산을 오르며 호탕하게 웃어젖히던 그 시절의 풋풋한 웃음소리가 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앨범장 깊숙이 간직해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어 볼 때가 있으시지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부모님, 품에 속 안기던 어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그 품 안의 자식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 제 둥지를 찾아 떠났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지탱해준 늙은 아내 혹은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아보면 뭉클한 연민과 사랑이 동시에 피어납니다. 저에게 일일 테이프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정,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의 땀방울이 녹아있는 인생의 나이테였지요. 테이프가 돌아갈 때 나는 그 지익지익거리는 백색 소음은 마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럼 제 지친 영혼을 뉘이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거친 손가락으로 테이프의 표면을 쓸어내리며 세상이 뭐라 하든 나만의 속도로 이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고 소박한 다짐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인부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제 작업실 앞마당을 침범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동안 비 오는 날의 숲속 소리와 사라진 장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숨결을 담아온 오리지널 릴 테이프 상자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녹음한 건 그냥 쓰레기 주파수일 뿐이야.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영감님, 요즘은 AI가 1초 만에 새소리, 바람소리 다 만들어내요. 이런 구닥다리 방식으로 뭘 한다고? 이거 다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니까 내가 대신 청소해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연구, 단지 근처에서 노이즈 피우지 마세요. 그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분신과도 같은 상자들을 무참히 들어 소각장에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그 순간의 참담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돼. 그것만은 제발 내 목숨 같은 것들이야. 저는 바닥을 기어 불길 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인부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가는 테이프들을 보며 저는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치여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테이프 조각들을 보며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이 자식들을 위해 뼈를 깎아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가치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의 참담함을 아십니까? 은퇴 후 자신의 자리를 잃고 서성이는 우리의 텅 빈 손처럼 제 인생의 모든 흔적이 한 줌의 재로 변해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타담한 테이프 껍데기를 가슴에 품고 나이 들미 주는 잔인한 상실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소각장의 매캐한 냄새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아직 온기가 남은 잿더미를 나뭇가지로 뒤적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젊은 날의 꿈이 한 줌의 회색재가 되어 제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처절한 절망의 끝에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흘러가는 순리인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워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청춘의 들끓던 욕망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발버둥 치던 욕심도 심지어 내 몸처럼 여기던 건강조차도 세월 앞에서는 하나둘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쑤셔오고 친구의 부고 소식이 하나둘 들려올 때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불타버린 테이프들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형체가 있는 것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라네. 자네가 진정으로 담고자 했던 것은 그 플라스틱 테이프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나. 노년의 삶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아름답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자존심도 덜어내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검은 재가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텅 빈 가슴 속으로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프게 비움의 철학을 배우고 있던 그 시간, 제 옆에 그 화려했던 AI 연구소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자신의 모든 명운을 걸고 야심차게 기획했던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AI 배경음악 프로젝트가 큰 암초를 만난 것이었지요. 그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소리는 분명 수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0.001초의 오차도, 미세한 떨림도 없는 극강의 선명함. 하지만 영화의 시안을 받아본 할리우드의 제작진들은 영혼이 없는 기계음, 시체의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차갑다라는 혹평을 쏟아냈고 급기야 계약 파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빚어낸 완벽함이 정작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는 데는 처참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눈물과 땀이 배어 있지 않은 완벽함이 어떻게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의 치열한 훈장이듯 소리 역시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때와 삶의 흔적들이 묻어날 때 비로소 누군가의 가슴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강 대표 앞에 마지막 결정권을 쥔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스티븐이 전용기를 타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화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감독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뛰어나왔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AI가 만든 0.001%의 오차도 없는 이 완벽한 사운드를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하지만 노 감독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생명력의 소리를 단 1분도 채 듣지 않은 채 손을 들어 음악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얄팍한 기술로 인간의 영혼을 속이려 든 자를 향한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답답한 연구소를 박차고 나온 스티븐 감독의 발걸음이 우연히 제 작업실 옆 잿더미가 된 소각장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길에서 간신히 건져낸 끄트머리가 다 녹아버린 제 낡은 녹음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스티븐 감독의 발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무릎 위의 낡은 녹음기와 바닥에 흩어진 테이프 조각들에 머물렀고 순간 그의 주름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숨을 내쉬더니 예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단숨에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검은 숟가루가 묻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고 마치 구도자가 성자를 만난 듯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스터박,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용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그 영혼의 소리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30년 전 제가 무명이었던 시절 찍었던 데뷔작에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그 신비로운 빗소리와 어머니의 가드미질 소리, 그 깊은 숨소리, 아무리 디지털로 모방하려 해도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영혼의 주파수를 가진 분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30년 전 우연히 한국을 찾았던 한 무명 외국 감독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었던 그 릴 테이프 하나. 그것이 바다를 건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의 거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리가 없다면 제 평생의 역작이들
이번 은퇴작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체온. 그것은 단지 소리를 향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우리네 중년과 노년의 구분 등을 향해 세상이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당신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뜨거운 찬사였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을 만난 기분. 그 순간 저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찬란하게 피어나는 삶의 의미를 벅차게 안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 달려온 강 대표는 천하의 거장 스티븐 감독이 먼지투성이인 제 손을 잡고 허리를 굽힌 채 눈물 짓는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노인네의 소음이라며 비웃고 불태워버린 그 테이프들이 사실은 전 세계 영화사를 바꾼 인류의 청각 유산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스티븐 감독은 바닥에 뒹구는 타버린 테이프들을 보더니 곧바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서리발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강 대표를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당 대표, 당신은 기계로 주파수의 소수점은 계산해냈지만 진짜 소리에 담긴 영혼의 깊이는 전혀 모르는군.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텅 빈 화려함만을 쫓던 오만한 세상에 내리꽂히는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자는 소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의 은인이자 예술의 스승이신 이분의 평생을 짓밟고 때로 만들어버린 자가 어찌 감히 소리를 팔아먹으려 한단 말이요. 당신같이 차갑고 빈 껍데기뿐인 자가 만든 가짜 기계음을 내 영화에 단 1초도 쓸 수 없어. 당신 회사와의 모든 계약은 이 시간부로 전면 취소요. 강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잿더미가 된 소각장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했던 그의 성이 삶의 근본과 사람의 진심을 무시한 대가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고향 땅의 흙냄새,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며 쌓아온 삶의 연륜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게 번쩍거려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공경이라는 근본을 잃어버린 채 속도만을 쫓는 현대 사회를 향해 노 감독은 그 무엇보다 무거운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강 대표의 회사는 결국 파산하여 문을 닫았고 웅장했던 그 건물은 텅 빈 채 남겨졌지요. 하지만 제 삶에는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감독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모여 그 삭막했던 연구소 터에 대한민국 아날로그 소리 박물관이라는 아름다운 나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젊은 음향 엔지니어들과 어린 학생들로 늘 북적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잡한 기계 다루는 법이나 주파수 쪼개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이크를 들고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자연이 들려주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사람의 땀방울 속에 깃든 진실한 울림을 느끼는 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낡은 헤드폰을 통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어머니의 도마 소리,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를 들은 젊은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만히 눈을 감고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 눈물을 볼 때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네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잘난 배경이 아니라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 거칠어진 부모의 손마디,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던 그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자식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박물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살아온 따뜻한 시절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흔적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기대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면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돈이나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30년 동안 바보처럼 지켜온 정직한 울림이 어떻게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고 영혼을 치유하는지, 저는 이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묘한 상실감에 빠지시나요? 아이들은 제 살 길을 찾아 곁을 떠나고 퇴근 후 마주 앉을 동료도 줄어들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건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버텨온 그 인내의 시간, 가족을 위해 삼켰던 그 수많은 눈물과 한숨들은 결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훌륭한 교양곡보다도 위대하고 숭고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생 주파수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남은 날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곁에서 오랜 세월 풍파를 함께 견뎌준 늙은 아내, 남편, 그리고 오랜 친구들을 위해 쓰십시오.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푸른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비워낸 그 자리에는 어느새 자연의 위로와 평온함이 따스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진정으로 훌륭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황금빛 노을처럼 깊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소리 사냥꾼 박노인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